북치기 박치기 준. 네, 안녕하세요. 썰준의 이원준입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즘 그런 거 안 해요. 요즘 뭐 하는데요? 안투더 승투더 준 이런 거 해야죠. 이투더 원투더 준.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예. 저희가 오늘 할 얘기가 요즘 또 장애인 캐릭터 전성시대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네. 별똥별 인도인 기러기 스위스 자폐. 저는 사실 되게 어려워하는 네. 장애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잘 모르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네. 이게 발달장애 속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네. 또 발달장애랑 많이 헷갈리고 했는데 그렇죠. 우린 그렇게 그냥 흔히 네, 생각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네. 구분되고 있고 요즘엔 네. 또 장애 영역에서 빼야 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광범위하고 어려운 네. 장애 영역입니다. 네. 본 적은 있죠. 근데 이제 서번트 증후군까지 이제 동반된 분들은 본 적이 사실 없거든요. 일단은 굉장히 드물고요. 이제 자폐 중에도 이제 네. 그런 이제 천재성을 가진 네. 자폐들이 굉장히 적은 비율로 네. 있는 거고요. 일단은 자폐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장애라고 하니까 네. 기본적인 생활에 이제 다른 부분 소통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걸 뭐 조금 긍정적인 말로 하면 소통의 방법이 좀 다른 사람들이다. 사회성이 떨어진다 쉽게 얘기했을 때. 요즘 트렌드는 떨어지는 게 아니고 네. 좀 다른 소통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다른 네네. 소통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 네네네. 서번트 증후군까지 동반된 어떤 자폐 장애인을 혹시 만난 네, 적이 저는 있나요? 제자들 중에 좀 네. 많이 있죠. 그래서 뭐 그래요? 음악 천재도 있고 네. 아주 그냥 단순한 거로는 날짜 27,658년 1월 30일은 그럼 수요일 딱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그런 제가 분들 잘 아는 분 중에도 네. 국내에도 자폐 교수님도 있어요. 사람들이 네. 착각하는 게 전혀 소통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네. 극 중에도 나오는 펭수 친구도 그렇지만 네. 네. 또 어떤 면에서는 무슨 자폐야 말을 잘 통하는데 음, 그리고 또 어느 측면에서 어느 화제로 말을 하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서번트가 아니어도 똑똑한 친구들도 많이 있고 네. 그리고 변호사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세련된 소통을 해요. 그게 말투가 어색하고 그래서 그렇지 네. 자기가 낙하산이라고 했을 때 고뇌하는 뭐 그런 장면들 네. 그게 가능한가 나는 싶더라고요. 충분히요. 그래요? 충분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자폐인이 무슨 저런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 그건 오해예요.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이에요. 걔는 분명히 사랑장애가 아니고 자폐장애예요. 우영우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논쟁이 좀 있는데 저는 부단한 노력과 가족의 지원과 어떤 주변의 그런 영향들로 인해서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고도 생각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긴 힘들지만 네. 그렇다고 현실에 없을 만한 캐릭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아. 제자 중에도 실제로 네. 지금도 서울대 다니고 있는 피아노 치는 친구가 있는데 대화를 해보면 네. 이 친구가 뭐를 할 수 있을까라고 느낄 정도로 상동 행동이나 반영어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피아노 앞에만 앉으면 네. 모차르트가 조금 경쟁심 느낄 정도의 실력을 가지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실제로 만나지 않은 사람이 네. 그 친구를 모델로 드라마를 만든다 하면 야 저거 너무하잖아. 저게 가능해?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우영우라는 이름을 가진 변호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네.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드물긴 하겠지만. 그리고 저는 또 그 별똥별 기러기 스위스 인도인 그거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비장애인이 그렇게 소개했다. 저 사람 굉장히 어필 잘하고 재밌는 사람이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김밥을 줄을 세워서 먹는다던가 이런 행동이 우리에게 전혀 피해가 되지 않고 그렇죠. 피해될 건 네, 없지. 그럼요.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뭐 전체가 모인 상태에서 회의 시간에 고래 소리를 막 1시간씩 낸다든가 그런 거는 사실 공동체의 규칙에 위배되니까 교정해 줄 필요는 있지만 우영우 정도의 어떤 반향어나 상동 행동들은 그냥 그 사람을 귀엽게 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생각이에요. 그럼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 게 드라마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미화됐지 않았을까? 이게 현실적으로 자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조금 주변 사람들이 좀 괴롭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드라마 특성상 이렇게 좀 짧게 표현되다 보니까 좀 우리가 사실 그 캐릭터가 좀 예쁘고 귀엽고 하는 모습으로 비춰졌지 현실적으로는 아마 좀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 정명석 변호사에 대해서 그 시니어 네, 변호사. 굉장히 뭐 드라마틱하게 변했다 얘기하는데 네. 저는 사실 자폐로 한정하지 않고 그냥 장애로 봤을 때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변호사로 할 수 있냐고 하면서 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잘 변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외로 사람들이 장애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던 사람들이 장애인과 직접 생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변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열광하지 않고 그게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아마 그 열광을 하시는 분들 주변에는 그런 자폐 아니면 또는 중증 장애인들이 곁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가 만약에 장애인을 대했을 때 나도 저게 저렇게 하기 쉽지 않을 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정명석 변호사의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사실 현실은 승수쌤과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은 처음에는 약간의 어떤 오해나 편견이 있었을지언정 같이 이렇게 뭔가 섞여 보면 많이 이렇게 변화돼서 마치 주변에 정명석 변호사가 많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한테는 그게 놀라울 사건은 아니거든요. 최소연 변호사가 되게 막 의리 있는 모습으로 대변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도 주변에 꼭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보기 힘든 캐릭터예요. 저는 사실. 아, 그래요? 네. 어떤 뭐 경쟁의 상황에서 비장애인들과 경쟁하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데 장애인한테 지게 되면 수모가 있나 봐요. 네. 굉장히 모욕적이고 특히나 이런 상황이 승준아 뭐 많이 힘들지 않아? 그래 그럼 필기 좀 읽어줄래 했는데 그 필기를 똑같이 봤는데 네. 저는 A+고 본인은 뭐 성적이 안 나오고 네. 이러면은 그거를 인정하고 어차피 1등은 승준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컨닝한 거 아니야? 얘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거 얘 도와주느라고 내가 시험 못 봤네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 봄날의 햇살 이 최수연 친구는 네. 그래도 영우 곁을 지키잖아요. 네. 그리고 대변해주고 내적 갈등을 겪고 하는데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드물죠. 권민우 변호사 네. 네, 새로운 빌런이라고 많이 이렇게 노출을 되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면. 근데 이게 과연 빌런인지 아니면 이게 현실적인 모습인지 좀 얘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많아요, 굉장히. 결과만 보고 따지면 억울할 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장애인 의무 고용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있어요. 또 네. 대학 갈 때도 장애인 특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점수를 보면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장애인들의 합격선의 점수가 좀 낮아요. 근데 그 결과로만 보면 뭐야? 나는 뭐 몇십 대 1 경쟁률 하고 몇 년을 공부했는데 너는 특례로 들어와? 막 이렇게 하는 게 많은데 실제로 장애인들이 그걸 준비하고 있을 때 가지는 시험 환경에서 어쩔 수 없게 그렇죠. 득점하지 못하는 것도 네. 있고 그다음 그 이전에 교육받고 훈련받을 때 좀 차별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역차별 수준으로 배려를 해줘야만 같이 일할 수 있고 같이 경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뭐야 이거 낙하산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거꾸로 생각하면 네. 그 친구를 맹학교에다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주변엔 다 시각장애인이야. 그리고 넌 점자로 봐. 눈 멀쩡한데. 네. 그리고 너 소리로 들어. 그래, 니네 고생했어. 니네 눈 보이는 애들끼리 따로 특례 줄게. 이게 맞잖아요, 사실. 우영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수재고 성적도 좋았고 뭐 실제로 로스쿨 수석 졸업인데 그럼요. 네. 기회를 받지 못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차별에 비하면 그가 가진 그 약간의 낙하산은 오히려 좀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우영우가 가지고 있는 실제로 업무 능력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맞아요. 부분이 사실 필요하고 실제로 장애인도 그럴 만큼의 능력이 없으면 같이 경쟁할 만큼의 능력이 없으면 큰 소리 치는 게 사실은 좀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수학 교사인데 장애인 교사니까 수학은 조금 못해도 돼 라고 하면 사실 큰 소리 칠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적어도 그 사람들과 경쟁할 수 있고 같은 수준의 교육 뭐 적어도 비슷한 수준 정도는 네. 할 수 있어야 제가 저도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저는 그 부분은 좀 오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떳떳하게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을 네, 정도. 그럼요. 네, 네, 그 네. 정도 돼야 되겠죠. 그냥 나 사지마비 장애인이니까 취직시켜줘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고요. 저는 정정당당하게 면접을 그러니까 봐서 뭐 썰준에 출연하시는 것도 네. 그냥 사지마비 장애인이니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입은 좀 프로잖아요. 입이 네. 입 주변 근육이 많아가지고 네. 네, 입은 프로입니다. 이게 그 친구들이 우영우 어릴 때 막 이렇게 놀렸던 친구들의 모습이 있는데 저는 그런 친구들을 주로 혼내는 역할이었어요. 동그라미 역할.
왜냐면은 제가 어릴 때는 눈이 보였고 특수학교에 왔을 때는 뭐 체격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인싸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 있는 그 중복장애 친구들이나 네. 조금 적응하기 힘든 친구를 놀리는 아이들이 이 특수학교 내에도 있어요. 뭐 때리고 도망간다든가 진짜로, 아니면은 뭐 장난을 친다든가 짓궂은 장난을.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막 이렇게 성질을 못 참아가지고 특히 안 보이는데 때리고 도망가는 거는 진짜 이게 그죠. 야, 엄청, 예. 이것만 건들지 마라, 이것만 건들지 마라인데 전 보이는데도 때리고 도망가면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엄청 짜증나죠. 막 진짜 화나고. 여기서 보면 그 동그라미 친구가 예. 그렇게 막 그 스마트한 친구는 아니에요. 예, 맞아요. 스마트하지 않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장애 네. 인식은 좀 네. 그런 친구들이 잘 도와주는 것 같아요. 오, 한편은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앞뒤 안 가리고 음. 이거 좀 순수해야 도울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많이 친구들을 도왔던 게 아닌가. 스마트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기 순수해서 옆에서 뭐 장애인이라서 차별하거나 괴롭히거나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렇게 정의롭게 나설 수 있는 친구들이 네. 좀 필요하죠 사실은. 근데 저는 의외로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 저희 구독자님들 댓글 다는 거 보고 하면 네. 충분히 그럴 만한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그 저는 이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나온 가장 큰 의미는 보통 사람들이 입에 올리지 않았던 자폐에 대한 고민을 네. 우리가 이제 밥 먹을 때 하고 있잖아요. 네. 야 이거 학술적으로 볼 때 자폐는 그렇지 않아. 왜? 하고 책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고 글을 한 번 더 보게 되고 맞아요. 저게 왜 문제지? 상동행동이? 그래? 그걸 왜 문제시 안 하는 건 또 무슨 의미야? 아, 자폐랑 발달장애는 달라. 막 이런 얘기들이 네. 그냥 제 주변에서 특수교육이나 장애학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막 이야기할 때 저는 굉장히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요. 결론적으로 시각장애인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네. 또 제 이름이 또 밥상에서 이렇게 오르내리는 장면이 막 상상이 되고 우영우가 하는 행동 중에 사실 일반에서 벗어난 조금 부족한 행동들도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꼭 이야기하고 싶은데 네. 왜 자폐를 저렇게 부족하게 그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폐인 중에 충분히 그런 모양새가 보여요. 그럼, 저도 사실 네. 시각장애인이 나왔는데 눈을 좀 개슴츠레하게 뜨고 있다든가 네. 어깨가 좀 구부정하다든가 네. 그런 게 나오면 왜 시각장애인 저렇게 그려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네. 그게 사실은 우리가 가진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 드라마가 나온 게 굉장히 저는 반가워요. 사실 네. 다루고 있는 것도 뭐 결혼, 연애, 가족, 네. 뭐 친구, 직장 전부 골고루 다루고 있어서 네. 이 작가님 혹은 이 연출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네.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아,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더 감사하게 느껴질 만큼 더군다나 그 배우를 1년 동안 기다렸다고 하잖아요. 네네. 예. 서번트 증후를 가지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이 암기력이 그거는 그냥 천재. 천재 그냥 천재. 네, 자꾸 암기 뭐 천재. 남들이 뭘 잘하면 자꾸 증후군으로 끌어내리려고 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데 일단 정말 우리들의 블루스의 열풍이 아직 채 식지도 않는 이 시점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발달장애에 관련된 어떤 관심도 쏟아졌고요. 그리고 자폐에 대한 어떤 관심도 쏟아지고 사회적인 인식이 동반돼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더 사회적인 관심이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장애 인식을 바꿔나가는 게 어쩌면 약간 달나라에 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엔 달나라에 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장애 인식도 그렇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누군가 달나라에 갔어요. 그거는 우리가 아직 못 갔을 뿐이었던 거지 못 가는 곳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달나라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내가 갔다 왔으니까 그 방법이 최고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100년이 지나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달나라에 어떻게 가는 것이냐라는 논쟁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고 장애 인식도 계속 나아지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논쟁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드라마다 보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너무 현실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화두를 던지는 것만으로도 우영우가 할 역할은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 다음 역할을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봐요 다른 모습이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더 아름다울지도 나는 꿈을 꾸어요 세상 가장 큰 꿈을 이 세상 누구도 내 꿈을 채다